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첫 환자가 나왔을 당시 이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사람은 광주시장의 비서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비서관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첫 확진자를 포함해 광주 전남의 확진자 3명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1차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16번째 확진자. 입원할 당시 고열과 폐렴 증세로 건강이 우려됐지만 음압병동에 입원한 뒤로 양호한 상태로 알려져 왔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딸인 18번째 확진자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가 확인한 결과 전남대병원이 두 확진자에 대해 지난 월요일 실시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오빠인 22번째 확진자도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건강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퇴원 시점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더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 상태에서 해제될 수 있고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후유증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뒤 의료진이 최종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응급부 2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다 음성으로 나올 경우는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은 아직 한편 지난 4일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광범위하게 유포돼 말썽을 빚었는데 공문서를 유출한 사람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 A씨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용섭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인 A씨는 지난 4일 광산구에서 작성한 문서를 광주 차이나센터 등 관계기관 2곳에 보냈고 곧바로 인터넷 맘카페에 이 문서가 올라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고 광주시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시 일원으로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편 16번째, 18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456명 가운데 오늘까지 155명이 격리에서 해제됐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역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잠복기와 격리 기간을 감안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개강을 2주일 연기했지만 늦춰진 일정에 맞춰서 유학생들이 늦게 들어올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들어오는 것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도 결국 개강을 2주 연기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에게 이 같은 결정을 알리면서 2월 28일까지는 반드시 입국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국이 늦어지면 그만큼 격리 기간이 늦어지고 학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늦게 들어오게 되면 2주 동안 격리를 한 후에 학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선대는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 시기를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들어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주일 더 늦게 들어와서 조금 더 안정된 상황에서 들어오라. 그런 차원에서 입국을 연기를 시킨 겁니다. 중국 유학생이 1000명에 가까운 호남대는 중국을 포함한 11개 나라의 유학생 1,400여 명에 대해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학들은 기숙사 등 별도의 시설에 유학생들을 격리해 입국 후 2주 동안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입국 시기를 강제할 수도 잠재적 환자 취급하며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한다면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겠지만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해주지 않는 데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대책을 세운다고 세워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 지역 대학에 등록된 중국인 유학생 수는 2,500여 명. 행여라도 이들이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정세균 총리는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함께 세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민주당의 후보 공천이 임박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공천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상으로 거론된 선거구에서는 전략공천 해라 말아라 찬반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동남을 지역 지방의원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총선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합동 기자회견에는 시의원 4명과 구의원 6명 등 동남을 지방의원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치 세력이 당에 기여한 바가 큰 후보를 흔들어대고 전략 공천을 운운하고 있다며 타당 후보를 유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타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반면 동남을 지역구 일부 당원들은 이병훈 예비후보가 의원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를 종식시킬 유일한 수단이 전략 공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신한 인재를 전략 공천하는 것은 민심에 부응하는 정당한 공천이며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당내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동남을 지역구에서 잡음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영입된 인재를 포함해서 전략 공천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역인 박주선 의원과 김성환 전 동구청장 등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전략 공천 지역구는 여전히 서너 곳 정도 검토되고 있고 해당 지역구의 후보 경쟁은 뜨거운 실정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말부터 경선이 진행될 지역구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전략 공천 대상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달 말쯤 결정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성매매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신종, 변종 업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태는 어떤지, 또 경찰은 제대로 단속하고 있는지 연속 보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종훈 기자가 고발합니다. 한 암시장 전문조사 기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성매매가 활성화된 나라인데요. 저희는 최근 광주 지역의 성매매 업소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제보를 한 통 받았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 지역의 성매매 업소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공개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통해 대낮에 성매매를 예약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대뜸 길거리에서 기다리라던 업소 관계자. 주차하시고 에이팅기 앞에서 전화 한번 주세요. 만나서는 신분증과 직업, 심지어 단속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SNS 대화 내용까지 요구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도착한 곳, 대로변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취재진을 맞이한 여성은 대뜸 성매매를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이럴 때는 딱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알고 보니 모텔 2개 층을 통째로 빌려 보란듯이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2층, 3층이 다 그거예요. 너 오피스텔 털려도 그 방만 풀릴 거 아니야. 여기가 다 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증은 엄청 빡세게. 경찰 단속에 걸릴까봐 두렵다고 하자 여성은 오히려 취재진을 안심시킵니다. 처음은 다 봐주는 걸로 알고 세 번째까지 봐주는 걸로 알아. 상가 건물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 체형 관리샵 간판을 단 업소는 영업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철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마사지만 한다고 소개돼 있지만 역시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자. 그러다가 어떤 한 업소 사장님이 합쳐버리고. 그래서 망그레 생겼고 지금 70-80개 있을걸요? 한 인터넷 비공개 사이트에는 광주와 전남 300여 개의 성매매 업소들의 노골적인 홍보글이 올라 있습니다. 업소마다 적게는 3명, 많게는 10여 명의 여성이 고용된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이루어지는 성매매 숫자는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거의 이제 꽉 차서 하면 6개 하면 인증도 빡센데 승리이 같아. 신기해. 반면 지난해 경찰의 단속 건수는 130여 건에 불과했고 적발된 인원은
업소 관계자와 성매수자를 포함해 370여 명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서 고대 유적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문화재로서 가치가 크다면 공사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설 서구 유촌동 일대입니다. 공사 현장 군데군데가 네모나게 파여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땅에 문화재가 묻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굴 조사를 실시한 건데 지난달 중순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유적이 발견된 곳은 고대 마한문화권에 속하는 영산강 유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근처의 동촌동에서도 과거 택지 개발 때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삼국시대 집터와 도랑 등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여러 곳 나와 광주시와 문화재청이 정밀 발굴 조사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유적으로 결론 날 경우 차량기지 이전 등으로 공사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차량기지 지역이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의 중간 지점이어서 차량기지로서는 최적화된 곳이고 차량기지 인근 지역에서도 보존 가치가 없는 유적들이 종종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존 가치 지역으로 판명날 것을 대비해 3월 말까지 예정된 지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은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시굴 조사를 좀 당겨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좀 제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에 의해서 빨리 결정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차량기지뿐만 아니라 공사에 본격 착수한 6개 공구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정 케이블과 하수관거 등의 실제 위치가 도면과 달라 공사 준비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1단계의 공정률은 현재 2~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단계 구간 6개 공구 가운데 공사를 늦게 시작한 2공구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다음 주 굴착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옛 상무 소각장에 건립될 광주 대표 도서관의 설계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표면 아래 공간과 소각장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설계한 세르비아 건축가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작품은 기존 시설물과 연계한 통합 이미지를 창출하고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룬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에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는 학교 급식 조리원 정수를 광주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며 이는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노사 전문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급식 보조 인력을 1,256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해놓고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수를 45명 줄였다며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발전용 연료유 3,000톤을 싣고 여수시 남면 소리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1,600톤급 유조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해경 경비함정 13척과 소방정 1척 등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고 유조선 승선원 11명은 무사히 전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선원 침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국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광주 전남 신설법인은 감소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신설법인 수는 전년보다 6.7% 증가한 10만 9천여 개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광주는 전년보다 1% 하락한 3,677개의 법인이 신설됐고 전남은 1.2% 하락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 지역에 기업 인프라가 몰려있어 신설 법인 수가 크게 증가했고 지역에서는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